중년 이후 새로운 길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삶의 중요한 전환점, 중년 이후의 새로운 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중년을 인생의 한가운데 서 있는 시기라고 하죠. 오랜 시간 한 길을 걸어왔고 어느 정도의 경험과 지혜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또 다른 방향을 생각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새로운 직업을 찾거나 이전에 하지 못했던 일을 시도해 볼 수도 있죠.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합니다. 앞으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지금까지 해온 일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또 있을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중년 이후에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라도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고 망설이고 계신다면 잠시 마음을 열고 함께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지금부터 중년 이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1장. 경험을 살린 창업과 프리랜서 활동.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회사에서의 경력, 사람들과의 관계, 배우고 익힌 것들. 이런 것들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십 년 동안 일해온 분야에서 컨설팅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수하는 일, 혹은 교육 강사로 활동하며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도 가능합니다.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것은 큰 보람이 있는 일이죠. 혹시 말하는 것보다 글쓰기가 편하다면 블로그나 책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할 수도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글을 쓰거나 온라인 강의를 만들어 볼 수도 있죠. 혹시 오래전부터 내 가게를 가져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작은 카페나 무인 점포, 온라인 쇼핑몰처럼 소규모 창업이 가능하죠. 50대 후반의 김영수 씨는 3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가 퇴직한 후 작은 핸드드립 커피점을 열었습니다. 직접 커피를 내리고 단골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하루의 낙이 되었죠. 지금은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작은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컨설팅을 하거나 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후배나 신입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줄 수도 있겠죠. IT 업계에서 오랜 경력을 쌓아온 이정민 씨는 퇴직 후 후배들에게 프로그래밍을 가르치는 온라인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취미였지만 점점 많은 사람들이 강의를 듣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커리어를 바꿨죠. 그리고 요즘은 프리랜서로 일하는 방식도 많아졌습니다. 번역, 글쓰기, 디자인, IT 개발 같은 일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나만의 콘텐츠를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40대 후반에 퇴직한 정미경 씨는 여행을 좋아했던 경험을 살려 유튜브에서 50여행 이야기라는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여행 중 겪은 일과 숙소 정보를 공유했는데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며 그녀의 이야기에 공감했습니다. 지금은 유튜브로 수익을 내며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2장. 재취업과 직장 생활의 새로운 기회. 혹시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많은 기업과 기관에서는 경험이 풍부한 중장년층을 필요로 합니다. 경비나 시설 관리 같은 안정적인 직무부터 사무보조나 공공기관 계약직 같은 자리도 많죠. 또 학원 강사나 직업교육 강사처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랜 기간 은행에서 근무했던 박철수 씨는 퇴직 후 금융교육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경제 개념을 가르치고 성인들에게 투자 방법을 알려주며 보람을 느끼고 있죠. 최근에는 사회복지와 돌봄 서비스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노인 돌봄이나 아이들을 돌보는 일도 의미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김순자 씨는 손자들을 키운 경험을 살려 아이 돌봄 서비스에 지원했습니다. 부모님들이 맞벌이로 바쁠 때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돌보는 일에서 큰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3장. 디지털 세상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다. 나는 컴퓨터랑 안 친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요즘은 배우기만 하면 누구나 쉽게 디지털 세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튜브나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을 공유하면서 수익을 낼 수도 있어요.
유튜브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거나 스마트 스토어를 열어 직접 물건을 판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쿠팡 파트너스나 블로그 체험단 같은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 사람들도 많죠. 나는 SNS는 잘 모르는데? 걱정 마세요. 배워가면서 하면 됩니다. 처음엔 어렵겠지만 하나씩 익혀 나가다 보면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겁니다. 요리를 좋아했던 최경희 씨는 자신의 레시피를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고 이후 온라인 쿠킹 클래스를 열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판매도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파트너스를 이용하면 집에서도 쉽게 물건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다 크고 시간이 많아진 이정호 씨는 집에서 직접 만든 수제 도마를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주문이 들어와 지금은 하나의 사업으로 키우고 있죠. 사장. 취미를 직업으로 바꾸는 법. 혹시 손으로 무언가 만드는 걸 좋아하시나요? 도예, 가죽공예, 목공예 같은 공예 활동을 시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손재주가 좋은데 이걸 활용할 순 없을까?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는데 다시 시작해 볼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도예, 가죽공예, 비누 만들기, 목공예 같은 취미를 살려서 직접 판매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혹은 소규모 공방을 운영하며 강의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죽공예에 관심이 많았던 박정호 씨는 가방과 지갑을 직접 만들어 온라인에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소규모 브랜드를 운영하며 자신의 작품을 세상에 알리고 있죠. 또 농업에 관심이 있다면 귀농이나 주말 농장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도시에 살던 김혜진 씨는 귀농을 결심하고 작은 텃밭을 시작했습니다.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하며 건강한 삶을 찾게 되었죠. 5장. 사회에 기여하며 보람을 찾다. 이제는 돈보다는 보람을 느끼는 일을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든다면 사회를 위한 일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나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수도 있고 도서관에서 사서 보조 활동을 하거나 문화센터에서 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NGO 활동에 참여하거나 취약계층을 돕는 일도 의미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직업도 인기입니다. 애견 호텔을 운영하거나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죠. 강아지와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수익을 얻는 도구 워커라는 직업도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며 보람을 찾는 것도 중요하죠. 박상철 씨는 퇴직 후 지역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찾아오는 아이들의 밝은 얼굴을 보며 하루하루가 행복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년 이후의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입니다. 우리 앞에는 여전히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인생의 후반전도 충분히 멋지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 보아요. 감사합니다.